중동의 전쟁 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현지 시간으로 1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2일 새벽입니다.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탄도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를 했는데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איראן עשתה הערב טעות גדולה, והיא תשלם על כך. המשטר באיראן לא מבין את נחישותנו להגן על עצמנו ואת נחישותנו לגמול לאויבינו.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자, 최지연 기자, 이란의 공격 상황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란 혁명수비대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냈는데요. 성명을 통해서 점령지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이스라엘 군사 또 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군사기지 3개가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사일 90%가 목표율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어서 미사일 발사가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한 하마스의 수장이죠. 이스마일 하니에,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혁명수비대 작전부 사령관 아파스 닐포 루샤니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본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규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역시 이란이 미사일 180발을 발사했다 이런 공식 발표를 내놨는데요. 이란 외무장관은 또 SNS를 통해서 자기 방어권 행사다 이렇게 공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정권이 추가적으로 보복을 자초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보복 조치 역시 종료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병국 국장님, 지금 이란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사망을 한 3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이다 그랬는데 그건 말고 어떤 전략적인 목적이 있을까요? 사실 하마스 지도자인 그 하니에가 그 암살된 거는 7월 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몇 번의 그 암살이 이제 이스라엘의 암살 시도가 성공을 했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시점상 그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네. 가장 최근에 있는 일은 이스라엘이 이 그 레바논 남부에 지상 작전을 전개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직후에 보복이 이루어졌다면 네. 역시 직접적인 원인은 지상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제 이 지상전은 결국은 이게 제한전으로 끝나지 않고 네. 자칫 잘못하면 좀 더 진격을 한다면 뭐 전면적인 전쟁까지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아마 이런 부분에 이란이 위기를 느낀 것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김열수 실장님께요. 지금 이제 이란이 180발이라고 나와는 있습니다만 일부 보도는 뭐 250발까지 그렇게 거론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성공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성공률은 뭐 아주 낮게 지금 나왔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만일 이란의 그런 군사 지도자라고 하면 저렇게 공습을 1시간 10분씩 이렇게 공습을 할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상 거기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타임 온 타겟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TOT 사격이라고 하는데 도착하는 지점에 동시에 폭탄이 떨어져야 되는데 동시에 떨어지지 않고 긴 시간을 가지고 떨어지면 이걸 요격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많단 말이죠. 예. 그런 데 대한 문제점이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에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미국은 사실상 이스라엘 부근에 지금 항공모함과 함정을 배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란에서 날라오는 미사일들을 요격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 이제 측에서도 요격을 함께 해줬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군요. 요격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려면은 그 미사일들이 이라크를 거쳐서 레바논으로 가거든요. 네. 레바논을 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되는데 요르단을 거쳐서. 맞습니다. 네. 요르단을 거쳐서 네. 그 요르단에서 다시 이제 방공 무기로 이걸 요격을 했고요. 마지막은 네.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 미사일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방공 무기 체계로 이걸 요격을 했다. 그래서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렇게 보죠. 네. 자,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가 대단하다. 뭐 이렇게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김 실장님, 네.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의 방공 무기 체계는 크게 이제 4단계의 사거리별 방공 무기 체계로 이제 구축이 돼 있는데요. 네. 제일 상층부가 이제 에로3라고 그래서 이것은 한 2,000km 정도에서 사거리를 가지고 요격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에로2라고 하는 것이 화살이잖아요. 네. 화살 2인데 이것은
한 1000km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지금 소위 말해서 다윗의 돌팔매라고 하는 데이비드 슬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요것이 이제 한 300km 정도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아이언 돔이라고 하는 어떤 면은 철벽으로 이렇게 구축된 돔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한 5km부터 70km 정도까지 되니까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이 방공망 체계는 현재까지 구축된 전 세계 방공망 중에서 가장 방공망 구축이 잘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청이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 실장님,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고도에 따른 4단계 방공망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이란이 공격한 탄도 미사일의 경우에 어떤 방공망이 가장 큰 역할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탄도 미사일하고 제가 볼 때는요 탄도 미사일만 발사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 200발 속에는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이것이 오랫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지역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에 서로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탄도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 4, 5 이상으로 날아가니까요. 그런데 순항 미사일은 마 1 정도로 날아가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시간차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에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됐던 것이 제가 볼 때는 다윗의 돌판매 그리고 네. 이제 아이언돔 이것이 아.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그 방공망이 네, 큰 네. 역할을 했을 것이다 예. 라고 추정을 주셨습니다. 이번 이란의 공격과 관련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At my direction, the United States military actively supported the defense of Israel. The attack appears to have been defeated and ineffective. The United States is fully supportive of Israel. 최 기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있을 때 뭐 다른 쪽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근처에 있는 미군이 여기에 대해서 요격 활동을 같이 해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미군에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고 또 이스라엘을 겨냥한 미사일을 격추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렸는데요. 이 설리번 보좌관은 미군의 숙련된 업무 수행과 또 공격을 예상한 세심한 합동 계획의 결과였다. 이렇게 설명도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겨냥해서 영내 미국 구축함 2척이 10여 발의 요격 미사일과 또 200발 가량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란의 이번 공격이 이전보다 2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격이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다는 게 초기적인 평가다 이런 설명도 같이 내놨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이 공격하면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왔어요. 네. 정말 그렇게 나올까요? 사실 이제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사실 이게 확전이 되겠죠. 네. 지금 이란에서는 만약에 이스라엘이 보복을 안 하면 여기서 종료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책임을 상대 쪽에 지금 떠넘기는 형국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대응을 보면 네. 아마 보복을 할 걸로 보여요. 아, 예.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게 그 확전 가능성이 이제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지금 뭐 또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뭐 이란이 사실은 이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러시아에는 물론이고 네. 미국에까지 통보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직 우리는 쏠 테니 방어를 해라. 뭐 결국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제한적인 그 지금 공격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사실이 맞다면 이제 그런 예측도 해볼 수 있는데 현재 뭐 확전 가능성을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네. 결국 그 전쟁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다가 결국 확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지상전을 전개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걸 뭐 본인들이 아무리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게 결국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은 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런 것들이 보다 합리적인 전망으로 보입니다. 자, 최국장님 지금 말씀 중에 말이죠. 네. 중동 전역에 보면은 이란의 지원을 크게 기대고 있는 또는 이란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무장 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세력들에게 이란이 어떤 체면을 세워야 되고 또 명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기는 하지만 더 이상의 확전은 바라지 않는다. 뭐 이런 해석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해석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그 반 이스라엘의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이란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여기서
그냥 물러서면 그 뭐 이란의 여러 가지 국력이나 뭐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반이스라엘 동맹 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란의 지위가 좀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 이게 섣불리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면전으로 확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김 실장님, 네. 이제 저희가 말씀 중에 조금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그 이스라엘 지상군이 이제 레바논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상군이 들어갔다, 뭐 지상전 이게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들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3차 전쟁이거든요. 네. 1차 전쟁은 1982년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을 해서 사실상 뭐 2000년까지 거기 있다가 2000년에 철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사실상 헤즈볼라가 결성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이스라엘이 두 번째 이제 레바논을 침공을 했습니다. 네. 침공을 했는데 그때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네. 그래서 거의 뭐 한 달 만에 휴전을 끝내고 그냥 철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이 이제 3차잖아요. 3차인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계속해서 이제 북부 지역에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하마스가 거의 괴멸시켰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스스로는 판단을 하는 것 남쪽은 같아요. 그렇다 하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레바논의 남부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있는 것이 네. 어떻게 보면 헤즈볼라라고 했는데 네. 헤즈볼라의 뿌리를 좀 뽑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즈볼라가 있는 남부 지역하고 베이루트의 남부 지역 네. 거기가 주로 이제 헤즈볼라의 주 근거지니까 그쪽을 주로 이제 폭격의 대상으로 삼고 했는데 이제 지상전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고자 하는 것은 완충지대를 한 30km 정도를 확보하겠다. 예, 예. 대한민국과 북한의 비무장지대가 4km면은 그 30km가 어느 정도의 의미인지를 이제 알 수 있을 텐데요. 네. 그것을 통해서 헤즈볼라를 괴멸시키고 그리고 30km의 완충지대를 확보함으로써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이스라엘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최 기자, 이란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 미사일 공격,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국제사회에서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긴급 회의까지 소집을 했습니다. 또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휴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자제를 촉구했는데요. 샤르미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겠다 이런 성명까지 냈습니다만 국가별로 본다면 입장에는 좀 온도차가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 이스라엘과 우방국인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향해서 공격 중단을 촉구한 반면에 러시아는 이란의 공격을 감행한 것이 미국의 중동 정책 실패 탓이다 이렇게 미국 탓으로 돌리면서 백악관의 이해하기 어려운 성명은 미국이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외부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까지도 냈습니다. 네.